입당 원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목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며 경선 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입당 원서 유출 사건 파장이 확산되면서 목포 지역 정가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 한평과 진도를 방문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해남 군봉리에 있는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은 마한의 생활 유적지로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민 8,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입당 원서 유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목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당장의 경선 일정을 중단시켰고 후보 경선과 경선 방법 모두 중앙당 비대위원회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목포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8,000명분 민주당 입당 원서가 외부로 공유돼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고 가공을 거쳐 당원 명단이 분석됐다는 MBC 보도에 따른 겁니다. 목포의 경우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의 모 방송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조사를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 선거구에 대해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미로 전략 선거구 지정이 전략 공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은 비대위원장에 위임됐습니다. 28일과 29일로 예정됐던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목포시장 후보 여론조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조사단을 민주당 전남도당에 보냈습니다. 당직자 등을 상대로 입당 원서 유출 경위, 당원 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도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목포 선거구 공천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에서 목포 시민 8,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MBC 보도 이후 지역 정가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조사단을 만나 목포 시민 8,000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지역에서 묻히지 말고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예, 뭐 이쪽 거기서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항의 사안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잘 조사해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진앙이 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중앙당과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당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겸허한 자세로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 씨와 명단을 공유했던 박모 씨가 소속된 김종식 목포시장 측은 캠프와 입당원서 유출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박 씨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에서 김종식 시장과의 대결을 앞둔 강성희 예비후보는 강력한 조치와 입당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를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8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이뤄지는 목포 광역의원 선거 방식까지 변경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불감증과 자만에서 비롯된 사태라며 사과 없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건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광주 전남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과거 광주 전남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한평 천지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 대표가 직접 광주 전남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평 주민들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평에는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가 한평 군수선거에 출마한 상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평 지역 당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지역 발전 공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다른 보수 정부와 다르게 이번에 호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진도를 방문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8대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후보는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를 포함해 모두 5명. 한 명만 단체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지난 7대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후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표성이 약해가지고 지방의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민들께 뭘 약속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웠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여당이 되어서 인수위 단계부터 호남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후보자 지원을 본격 시작한 국민의힘.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이런 국민의힘에 어떤 표심을 보일지 확인하기까지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가 실시한 전남 서남권 5개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월요일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석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니 도지사는 현직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도교육감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목포와 무안, 영암, 강진, 장흥 주민들은 차기 전남도지사로 김영록 현 지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호남이 이끌어 나가는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저 김영록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석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니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졌던 석 달 전에 비해 출마를 공식화한 이정현 전 의원은 2배 이상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전남의 변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 번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바꿀 기회입니다. 김영록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앞섰지만 이정현 후보는 20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보수정당 후보로는 호남에서 처음 재선 국회의원을 했던 이정현 후보가 동부권에서 표심을 얼마나 끌어모을지도 관심입니다. 차기 도교육감 선호도에서는 장서궁 현 교육감이 김대중 현 전남교육대전환 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인 4.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장서궁 후보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김대중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일군 소중한 혁신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아이들의 더 큰 성장으로 단절없이 이어지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니 장서궁 후보의 지지율은 3.8%포인트 하락, 김대중 후보는 16.8%포인트 상승해 오차범위 내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래 교육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소멸도 막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6.6%로 도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낮은 관심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유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효 처리 등 논란을 겪었던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경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문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당원 당규가 무시된 공천룰로 치르는 장흥군수 경선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무소속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군민의 평가를 받은 뒤 다시 민주당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에서 어제 하루 3,635명이 코로나19로 신규 확진되는 등 확진자 수 3,000명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3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누적 확진자는 54만여 명으로 전남 인구 대비 30.1%에 이릅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의 추가 격리가 결정된 가운데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1차 격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가격 매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1차 격리의 적정 시점을 놓쳐 쌀값 하락이 계속됐던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 전남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새롭게 요청한 핵심 사업들이 빠지면서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개 시도마다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 공약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무안국제공항 육성 등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내걸었던 지역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포함된 겁니다. 인수위는 각 시도마다 기회 발전 특구를 만들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법률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해 지방 중심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기회 발전 지역을 설정해서 양도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됐을 뿐 광주 전남에서 추가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은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광주 서울 부산 2시간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 등입니다. 그나마 주요 핵심 사업인 AI 특화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산업과 일자리가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이제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하지만 전남도가 기대했던 해상풍력발전단지 산업은 이번 인수위 공약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국정과제는 5월 3일 날 안철수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네. 거기에 해상풍력 관련 내용이 잘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 달 초 110개의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핵심 사업 운명이 새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말뿐인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관통하는 유물이 집적된 한반도 최대 규모의 폐총이 해남군 군곡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8차례 발굴 조사 결과 군곡리 폐총은 마흔의 생활 유적지로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남해와 서해를 구분하는 해남군 송지면 백포만. 지금은 농경지로 변했지만 백포만은 고대 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 후한서에 기록된 친미다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거대한 조개무지 폐총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 26m의 구릉을 따라 길이 300m, 너비 200m에 달합니다. 지난 1983년 최초 발견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에서 철기에 이르는 5개 시대 14개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곡리 폐총이 주목받는 것은 마한 연맹체 54곳 가운데 생활 유물이 출토되는 유일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449호로 지정됐지만
지금껏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부 5%에 불과합니다. 그 5%의 면적 안에서 확인되는 그 주거지 또 유구의 밀집 양상은 이 시기에 다른 어떤 유적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발굴에서 해남 군곡리 폐총 주변에서는 다양한 생활 유구들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대에 따라 층층이 나타나는 이른바 아파트형 생활 유적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기가 넘는 고분군과 고인돌에서 주거지까지 고대인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또 마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마한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3세기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마한에 해당되는 전남의 유일한 유적이 바로 해남 군곡리 폐총입니다. 마한의 핵심 유적인 군곡리 폐총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해남군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백포만 일대의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진도 전복 양식장이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국제인증을 받으면서 전복 양식업계 활력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정 축산농가에는 연 200만 원의 운영자금이 지원됩니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22개 지자체에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도내에서는 3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는 기관이 됐습니다. 완도군이 내년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목표로 바다 특산물과 갯벌 등 해양 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고의로 받아내고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당선 무효 유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 하당동의 한 원룸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원룸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목포 삽진산단이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연계 지역에 선정되면서 목포시가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삽진산단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친환경 선박 수리 조선 특화 산단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불 산단을 거점으로 3호, 화원, 삽진 산단을 연계 지역으로 묶어 친환경 중소형 선박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